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을 조사해서 밝혀놓고도 정작 양 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 사태를 종결하려고 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전국 판사들은 내달 11일 법관 대표회의를 열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서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은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얘기는 했죠. 네. 결국은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다가 네. 작년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상고법원. 작년뿐만 아니라 네. 2014년도에 상고법원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했죠. 거기에 제가 또 전면적으로 예. 앞장서서 제가 반대했던 대한변협의 상고심 제도 개선위원회 예.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면적으로 제가 이제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띠매고 반대하셨던 변호사님이시군요. 그렇죠. 대한변협에서. 그러면서 실제 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네.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예. 많이 목격을 했죠. 자,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 말이게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때 한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저는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요.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판사들 주말에 예. 각 지방법원을 돌면서 네.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등산을 좋아하니까 예. 등산 가면서 예. 상고법원 플랜카드를 걸고 등산을 합니다. 아니, 정말요? 판사들 데리고. 판사들 데리고 예. 상고법원 플랜카드 들고 산에 등산객들 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양승태 차라리 대법원 1인 시위를 하지. 양승태 대법원장 예. 시절에 네. 그 판사들의 술자리 가면 네. 기성전 상고법원입니다. 그 술자리 구호가. 네, 기성전 상고법원. 모든 것은 상고법원을 시작해서 상고법원을 결론 나요. 자, 그런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상고법원이 뭔데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명운을 걸고 등산 갈 때 플랜카드 걸고 기승전 상고법원 이러면서 뒤풀이 술자리를 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상고법원이 왜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네. 이제 연간 한 36,000여 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빼면 12명이 재판을 하거든요. 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하면 1인당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법관이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늘리면 권위가 떨어진다. 대법관이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네. 그 방법을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네. 별도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99%를 처리를 네. 하고 네. 대법원은 그 중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주요 사건만 처리하겠다. 그리고 대법관은 현재 14명을 그대로 두고 네. 그렇게 하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무수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무수한 사건들이 다 그 상고법원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1, 2심에서 네. 주요 사건 1, 2심에서 무죄 판결. 무죄나 예. 아니면 결론 나지면 예. 대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대로 가잖아요. 예, 그대로 가죠. 예. 그대로 갔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됐던 네. 뭐 상고법원 추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서 딜을 이른바 거래를 했다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예. 거기 보면 다 이상한 판결이에요. 다 이상한 판결이다. 예. 예컨대 네.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 네. 이런 부분도 하고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뒤집은 것도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네. 신의칙을 이유로 뒤집었고요. 그다음에 기성회비 국공립학교 네,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같은 사건. 경우는 1, 2심에서 다 원고들이 승소했거든요. 예. 그것도 이상한 판결했고 예. KTX 승무원 그러니까요. 해고 사건도 1, 2심 다 실질적으로 네. 그 여승무원들. 감독청을 보면 코레일이다. 네. 코레일이 실제하고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상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문건을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생색내면서 상고법원하고 맞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분야별로 정리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 필요한 것은 국가배상 제한 같은 판결들, 예.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예. 이것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예. 의원 사건, 그 다음에 원세훈 재판, 그 다음에 이제 김기종 씨 사건, 네. 미국 대사 네, 사건이죠. 테러. 테러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통상임금 사건, 그 다음에 그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은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에 염두에 둔 판결. 그러니까. 그다음에 KTX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정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교육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리나 네. 법리를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한 거죠, 정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 사건을 그 법원행정처에서 기획해서 네. 실질적으로 저는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결국은 영향을 이 미쳤다. 보고서들을 보면요. 네. 다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보고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결국은 그 대법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통상임금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 거예요. 네. 그 소부에서 판결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에 기여한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재판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하면요, 보면. 사법부가 독립될 필요가 없고 네. 똑똑한 판사들로 할 수 없고 이거 공무원들 시키면 돼요. 말 잘 듣는 공무원 시켜서. 왜 공무원 비하십니까? 공무원 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예.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 예. 사법부 독립이 필요 없는 거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 독립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전원회의 열어서 이 사실상 위헌이다. 예? 위헌뿐만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양성태 대법원장이 예. 지금 해방 이후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네. 법관들의 그 명예를 다 훼손시키고요. 사법부를 그냥 청와대에 헌납해 버린 겁니다. 사법부를.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안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자, 우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콤팩트하게 제가 좀 네. 여쭤보면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의 결론 말고 내용만 보면요. 네. 무수한 지금 범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셈이죠. 예컨대 파일 여러 개, 24,500개 파일을 네, 예. 증거인멸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죄고 네. 국제인권법학회 탈퇴 유도했잖아요. 네. 이거 직권남용죄 해당되는 거고요. 직권남용으로 구속 수사가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저는 네. 최순실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버금가는 예. 양성태의 사법부 농단 사건이라고 봐요. 양승태의 사법농단이죠. 네. 예. 그러니까 청와대 고를 통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 예. 이것만 하더라도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됐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구속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조윤선 예, 장관도 그렇죠. 마찬가지 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 수사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네.
이제 대법원장을 그리고 판사들을 예. 검찰이 뭐 조사 보고서 하나를 갖고 수사하기는 어려울 텐데 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상한 결단을 해서 예. 검찰의 수사의 길을 열어줘야 될 거로 보고요. 검찰 수사의 길을 열어줘야 네.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이 성역 없이 예.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검찰이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특검을 실시를 해야 돼요. 특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 법조인들은 검찰이 이거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으면 특검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만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당시 이 재판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선요, 얘기도 이 나오고. 보고서를 받는, 네. 누가 받는 거예요? 양성태 대법원장. 네. 그 다음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양성태 그러니까요. 대법원장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행정, 예. 임종원 차장만, 대법원의 차장까지만 예. 그 조사를 했고, 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사를 안 했죠. 예. 양성태 대법원장 조사를 안 했죠. 예. 말하자면 주범격인 사람은 아무도 조사를 안 했어요. 종범들만 한 건가요? 조사도 그것도요. 임의 조사만 한 거지 네. 강제 수사를 안 했거든요. 내용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 투성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거예요. 증거 자료하고 비춰봐서 추궁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예? 이 정도면요.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우리 국정원들 전직 그 간부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간부보다 더 심했어요. 아, 이게 지금 상고법원 반대하는 판사들 예. 이메일 다 몰래 들여다보고 그렇죠. 예. 주변에 평판 조사 다 하고 예. 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뭐 판사들이 들어가는 카페에 예.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막 들어가고 또 판사들 위장해서 네. 빼오는 것처럼 가정해서 정보 수집하고 네. 이거 뭐 국정원이 불법하는 것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네. 더 그 말하자면 뭐 이게 재난권의 범위 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조사 보고서 두꺼운 분량의 네, 조사 이게 보고서 조사 보고서. 이제 네.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렇게 조사 보고서는 길게 했지만 실제로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 주범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그나마 이제 3차 특검을 하면 특검법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3차 조사 보고서는 예. 지난번과는 다행히 네. 그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담았는데 네. 이게 물증이잖아요. 물증을 갖고 당사자를 추궁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증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고 충분하게 특검이나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특별 재판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지금 현직 그렇죠.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판사들이 할 수 있겠냐. 이 더군다나 법원행정처가 지금 그 출신들이 네, 우리 지금 법원에 네, 법원에서 다 모든 곳에 요직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직에 있는 형사부, 특히 네. 형사부에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년급제한 사람 법원행정처 발탁시켜서 훈련시켜서 요소에서 뭐 영장전담부, 형사부, 주요 형사부 이런데 파산부 네. 뭐 이런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형사수석판사 이런 예.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뭐 재판부도 그것도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도 법을 만들어야 네. 되고 그럼 결국에 또 국회가 움직여야 될 텐데 네. 국회가 이게 사실상의 저는 이건 여야의 그 관계없이 네. 이거는 뭐 나는 동의할 거로 봅니다.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네,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예. 그리고 그 정치적 덕실이 없거든요. 예. 이거는 그 상권 분립이 훼손되느냐 예. 말하자면 정상화 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뭐 최순실 국정농단 이상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법개혁 주장은 많이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수많은 의제는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현실이 다 드러난 마당에
그야말로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출발을 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요. 그 사법부 뭐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결국은 인적 쇄신이 없으면 인적 청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당사자니까 법원행정처 주관을 해서 상고법원 공청회를 대법원이 주관해서 했었는데 네. 평소에 이제 대학 동기가 고등부장판사인데 대학 동기가 네. 점잖아요.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전화 왔어요. 야, 내가 반대하는 패널로 나가니까 이런 그는 다 해도 좋은데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는 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청회 가서 일부러 더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상고법원의 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각 변호사들, 교수들 찍어서 주문 칼럼을 주문하는 거예요. 네. 참, 점잖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싫어하니까 네. 전화해서 일종의 로비스트로. 그렇죠. 전락한 거네요? 예, 그 법원행정처는요, 국회의원들 맨투맨 다 했어요. 맨투맨이요? 예, 상고법원은 마크맨이에요? 의원 입법을 했는데, 지방법원 그 장은 선관위원장이잖아요. 선관위원장인데 그 산하의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알겠습니다. 서명을 강요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변호사님, 지금 특별조사단이 그 컴퓨터 조사에서 발견한 그 35,000건 문건, 그 중에서 410개가 어쨌든 사법행정 남용 우선 문건으로 분류가 된 거 아니에요? 사법행정 남용 우선 의심 문건. 그냥 하라고 안 되고, 의심 문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요 내용 중에 3건이 지금 공개가 됐다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 전체를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공개해야죠. 지금 그 사법행정 이 부분과 관련이 없어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목만 봐도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세월호 예컨대 세월호에 그에서 그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뭐 어떻게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 이런 것까지도 사법부가 검토를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들. 사실은, 정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뭐 재판부를 갑자기 바꿔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등등의 행태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상하다. 그래도 대법원은 좀 다를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엔 대법원마저도 이상한 판결을 오히려 거꾸로 해버려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날 이렇게 다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6월 11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김영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 걸고 기승전 상고법원 이러면서 저 뒤풀이 술자리를 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상고법원이 왜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까?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이제 연간 한 36,00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빼면 12명이 재판을 하거든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1인당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법관이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늘리면 권위가 떨어진다.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별도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99%를 처리를 하고 대법원은 그중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주요 사건만 처리하겠다. 그리고 대법관은 현재 14명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무수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무수한 사건들, 예. 네. 법원 행정처의 판사들이 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예. 많이 목격을 했죠. 자,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 말이게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때 한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이 저는 완전히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요.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판사들 주말에 예. 각 지방법원을 돌면서 네. 그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등산을 좋아하니까 예. 등산 가면서 예. 상고법원 플랜카드를 걸고 등산을 합니다. 아니, 정말요? 판사들 데리고. 판사들 데리고 예. 상고법원 플랜카드 들고 산에 뭐 등산객들 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양승태 차라리 대법원 1인 시위를 하지. 양승태 대법원장 예. 시절에 네. 그 판사들의 술자리 가면 네. 기성전 상고법원입니다. 아, 그 술자리 구호가. 예, 기성전 상고법원. 모든 것은 상고법원을 시작해서 상고법원을 결론 나요. 자, 그런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상고법원이 뭔데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명운을 걸고 등산 갈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을 조사해서 밝혀놓고도 정작 양 원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 사태를 종결하려고 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전국 판사들은 내달 11일 법관 대표회의를 열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서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은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얘기는 했죠. 네. 결국은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다가 네. 작년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상고법원. 작년뿐만 아니라 네. 2014년도에 상고법원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했죠. 거기에 제가 또 전면적으로 예. 앞장서서 제가 반대했던 대한변협의 상고심 제도 개선위원회 예.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면적으로 제가 이제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띠매고 반대하셨던 변호사님이시군요. 그렇죠. 대한변협에서. 그러면서 실제 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그렇게 생색내면서 상고법원하고 맞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보면 분야별로 정리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 필요한 것은 국가배상 제한 같은 판결들, 예.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예. 이것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예. 의원 사건, 그 다음에 원세훈 재판, 그 다음에 이제 김기종 씨 사건, 네. 미국 대사 네, 사건이죠. 테러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통상임금 사건, 그 다음에 그 국공립대학 기성예비에 반환 사건은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에 염두에 둔 판결. 그러니까. 그 다음에 KTX,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정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교육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그러니까 재판부가 법리나 네. 법리를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한 거죠, 정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 사건을 그 법원 행정처에서 기획해서 네. 실질적으로 저는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결국은 영향을 이 미쳤다. 보고서들을 보면요. 네. 다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보고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결국은 대법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통상임금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 거예요. 네. 소부에서 판결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다 그 상고법원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1, 2심에서 네.
주요 사건 1, 2심에서 무죄 판결. 무죄나 예. 이제 아니면 결론 나지면 예. 대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가죠. 예. 그대로 갔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됐던 네. 뭐 상고법원 추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서 딜을 이른바 거래를 했다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예. 거기 보면 다 이상한 판결이에요. 다 이상한 판결이다. 예. 예컨대 네.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 네. 이런 부분도 하고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뒤집은 것도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네. 신의칙을 이유로 뒤집었고요. 그다음에 기성회비 국공립학교 네,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같은 사건. 경우는 1, 2심에서 다 원고들이 승소했거든요. 예. 그것도 이상한 판결했고 예. KTX 승무원 그러니까요. 해고 사건도 1, 2심 다 실질적으로 네. 그 여승무원들. 감독청을 보면 코레일이다. 네. 코레일이 실제하고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상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문건을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